혹시 오늘도 아무 생각 없이 밥 드셨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밥 한 숟갈에 넣은 이것 하나가 몸속 염증과 암의 씨앗을 잠재운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약도 아니고 보약도 아닙니다. 한국 사람이라면 집에 다 있는 재료입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내일 밥상부터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이런 정보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지금 꼭 눌러주세요. 저는 김영자입니다. 올해 65이죠. 식품회사에서 40년을 일하고 은퇴했습니다. 지금은 용인시 양지면에서 작은 텃밭을 일구며 살고 있어요. 건강식품과 약선 요리를 제대로 공부하고 싶어서 원광디지털대학 한방건강학과까지 졸업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공부를 하면 할수록 한 가지 사실에 소름이 돋았어요. 우리가 매일 먹는 밥에 대해서는 너무 무심하다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죠. 아침에 눈 뜨면 밥 짓고 점심때 또 밥 먹고 저녁에도 밥상을 차립니다. 하루에 2끼 이상을 밥으로 해결하는 게 한국인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밥을 가장 무방비하게 먹는 음식으로 방치하고 있었습니다. 영양제는 꼬박꼬박 챙겨 먹으면서 밥은 그냥 습관처럼 입에 넣죠. 어떤 쌀로 지었는지, 무엇과 함께 먹는지 그런 건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텃밭에서 채소를 키우며 깨달았습니다. 식물은 매일 주는 물과 햇빛으로 자라요. 특별한 날에만 주는 비료로 크는 게 아닙니다. 사람 몸도 마찬가지죠. 특별한 날 먹는 보약이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선택이 우리 몸을 만듭니다. 회사 동료 중에 한 분이 계셨어요. 이름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분은 건강검진에서 암 진단을 받았죠. 초기였어요. 수술 후 항암 치료를 시작하면서 식단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비싼 유기농 식품만 찾아다니고 특별한 약초를 다려 마셨어요. 하지만 6개월 후 재발했습니다. 저는 그때 알았죠. 일주일에 한두 번 먹는 특별한 음식으로는 부족하다는 걸요. 몸은 매일매일의 축적으로 변합니다. 암도 염증도 노폐물 축적도 모두 반복되는 습관의 결과예요.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가장 자주 먹는 음식부터 바꾸자고요. 반찬이 아니라 밥 자체를 바꾸기로 했죠. 밥그릇을 들 때마다 이렇게 물었어요. 약은 그렇게 챙기면서 밥은 그냥 드시는 겁니까? 이 질문 하나가 제 식탁을 완전히 바꿔놨습니다. 텃밭에서 아침 햇살을 받으며 밥을 지을 때 저는 이제 쌀만 넣지 않아요. 무언가를 더합니다. 밥 한 그릇이 그냥 배를 채우는 도구가 아니라 제 몸을 살리는 약이 되게끔요. 그 시작이 얼마나 단순한지 아시면 놀라실 겁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있어요. 항암 식단이라고 하면 뭔가 엄청나게 복잡하고 비싼 요리를 떠올립니다. 저도 처음엔 그랬죠. 학교에서 공부할 때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영자 씨, 한 달에 한 번 먹는 보약보다 매일 먹는 밥이 중요해요. 그 말이 처음엔 이해가 안 됐습니다. 보약이 더 효과 있는 거 아닌가 싶었죠. 하지만 실제로 항암 식단을 연구하면서 알게 됐어요. 지속성 없는 식단은 효과도 없다는 걸요. 제 친구 하나가 항암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름은 순이라고 할게요. 순이는 치료 시작하자마자 인터넷을 뒤져서 항암 식단을 찾아냈어요. 복잡하기 짝이 없었죠. 하루에 6가지 이상의 나물을 데쳐야 하고 특정 시간에 특정 차를 마셔야 했습니다. 일주일은 잘 따라했어요. 그런데 2주차부터 흐트러지기 시작했죠. 너무 복잡했거든요. 한 달 후에는 완전히 포기했습니다. 순이가 제게 전화를 걸어 이렇게 말했어요. 영자야, 나 도저히 못하겠어. 너무 힘들어.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좋은 식단이라도 실천할 수 없으면 의미가 없다는 걸요. 항암 식단은 특별한 날의 이벤트가 아니에요. 평생 지속 가능한 습관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방법을 생각했죠. 가장 강력한 전략은 매일 먹는 음식에 섞는 것이었어요. 우리가 하루도 빠짐없이 먹는 게 뭡니까? 바로 밥입니다. 밥에 뭔가를 더하면 되는 거예요. 순이에게 제안했습니다. 복잡한 식단표 버려. 그냥 밥 지을 때 재료 몇 가지만 같이 넣어봐. 순이는 반신반의했죠. 그렇게 간단한 게 효과가 있겠냐고요. 하지만 시도는 해봤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3개월 후 순이의 혈액검사 수치가 좋아졌거든요. 의사가 물었대요. 뭘 먹었냐고요. 순이는 대답했죠. 그냥 밥이요.
밥에 뭘 좀 섞어 먹었어요. 특별한 게 아니었습니다. 밥을 바꾼 것뿐이에요. 반찬이 아니라 밥을요. 이게 핵심입니다. 반찬은 안 먹을 수도 있어요. 입맛 없으면 건너뛸 수도 있죠. 하지만 밥은 거릅니까? 아니잖아요. 제 텃밭에서 수확한 당근과 버섯을 썰며 생각했어요. 복잡한 레시피가 필요한 게 아니라 매일 반복할 수 있는 단순함이 필요한 거구나. 항암 식단의 비밀은 특별함이 아니라 지속 가능성에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매일 아침 밥을 지으면서 이렇게 생각해요. 오늘 이 밥 한 그릇이 제 몸을 지킨다고요. 거창한 보약이 아니라 작지만 매일 쌓이는 선택이 저를 살립니다. 그 선택의 시작은 밥그릇에 담긴 작은 재료 하나에서 출발했어요.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쌀을 씻어 밥솥에 넣었어요. 그런데 문득 강황 가루가 눈에 들어왔죠. 시장에서 산지 한참 됐는데 거의 안 썼던 거예요. 카레 만들 때나 조금 쓰곤 했거든요. 그날따라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걸 밥에 넣으면 어떨까? 한 숟가락만 넣어볼까? 강황 가루를 쌀 위에 뿌렸어요. 그리고 물을 부었죠. 밥솥 뚜껑을 닫고 버튼을 눌렀습니다. 30분 후 밥이 다 됐다는 소리가 났어요. 뚜껑을 열었을 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밥이 노랗게 변해 있었거든요. 새하얀 쌀밥이 아니라 황금빛 밥이 김을 뿜으며 제 앞에 있었어요. 시각적 충격이었죠. 밥주걱으로 퍼서 그릇에 담았습니다. 색깔만 바뀐 게 아니었어요. 은은한 향이 났습니다.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죠. 맛은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약간의 향이 느껴질 뿐 밥은 밥이었습니다. 하지만 색깔이 주는 임팩트가 컸어요. 이 노란 밥을 보는 순간 이건 그냥 밥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강황의 주요 성분은 커큐민이에요. 학교에서 배웠죠. 커큐민은 열에도 강하고 밥과 함께 섭취해도 흡수율이 유지됩니다. 무엇보다 항염 효과가 뛰어나요. 암세포가 자라는 환경을 만드는 게 바로 만성염증인데 강황이 그걸 잡아줍니다. 제가 특히 주목한 건 현미와의 궁합이었어요. 텃밭 옆집에 사시는 할머니가 현미를 직접 도정해서 나눠주셨거든요. 저는 그 현미에 강황을 섞어 밥을 지어봤습니다. 놀라웠어요. 현미의 거친 식감이 강황의 향과 만나니 훨씬 부드러워진 느낌이었죠. 이게 바로 한국형 항암밥의 핵심이구나 싶었어요. 복잡한 조리법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냥 강황 한 숟가락이면 됐죠. 쌀 2컵에 강황 가루 반 숟가락. 이게 전부였어요. 며칠 후 순이에게 강황밥을 해줬습니다. 순이가 밥그릇을 보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야, 이거 뭐야? 카레밥 아니야? 저는 웃으며 대답했죠. 먹어봐. 그냥 밥이야. 순이는 한 숟가락 떠서 먹었어요. 눈이 커졌습니다. 맛은 밥인데? 근데 색깔이 왜 이래? 제가 설명해줬죠. 강황 넣은 거라고요. 순이는 2그릇을 비웠습니다. 그리고 집에 가면서 물었어요. 나도 이거 해 먹을 수 있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죠. 쌀 씻을 때 강황 가루 조금 뿌리면 돼요. 단 5초면 됩니다. 그 5초가 밥의 색을 바꾸고 기능을 바꾸고 결국엔 몸을 바꿔놨어요. 저는 이제 강황밥 없는 아침을 상상할 수 없습니다. 노란 밥을 보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져요. 색이 바뀌면 기능도 바뀝니다. 이 단순한 진리를 밥그릇에서 발견한 거죠. 강황밥을 먹기 시작한 지 한 달쯤 됐을 때였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맑았습니다. 예전엔 일어나자마자 몸이 무거웠거든요. 나이 탓이려니 했죠. 그런데 달라진 거예요.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강황으로 밥 색깔을 바꿀 수 있다면 다른 것도 되지 않을까? 그때 떠오른 게 녹차였어요. 저는 녹차를 좋아해요. 매일 오후마다 한 잔씩 마시곤 했죠. 그런데 녹차의 항산화 성분을 마시는 것에서 먹는 것으로 바꾸면 어떨까 싶었습니다. 녹차 가루를 밥에 넣어보기로 했어요. 시장에 가서 녹차 가루를 샀죠. 생각보다 비싸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쌀을 씻으며 녹차 가루를 한 숟가락 넣었어요. 물을 부으니 연한 초록빛이 돌았습니다. 밥이 다 됐을 때 뚜껑을 여니 은은한 녹차 향이 퍼졌어요. 밥을 퍼서 한 숟가락 먹었죠. 놀라웠습니다. 강황밥과는 또 다른 느낌이었어요. 가볍고 상쾌했죠. 밥을 먹는데 각성 효과가 느껴졌습니다.
커피 마신 것처럼 정신이 또렷해지는 느낌이요. 학교에서 배운 내용이 떠올랐어요. 녹차의 항산화 성분은 열에도 안정적이에요. 밥과 함께 지어도 성분이 파괴되지 않죠. 오히려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차로 마실 때는 물에 우러나온 성분만 섭취하지만 밥으로 먹으면 가루 자체를 먹는 거니까요. 특히 아침 식사에 딱이었어요. 저는 아침형 인간은 아니거든요. 늦잠 자고 싶고 일어나도 한참 멍하니 있곤 했죠. 그런데 녹차밥을 먹기 시작하면서 아침이 달라졌습니다. 밥 한 그릇 먹고 나면 몸이 깨는 느낌이었어요. 텃밭에 나가서 일할 때도 힘이 났죠. 예전엔 오전 내내 졸렸는데 이제는 점심때까지 활기차게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순이에게도 녹차밥을 권했어요. 순이는 항암 치료 때문에 항상 피곤했거든요. 녹차밥을 먹은 다음 날 순이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영자야, 이거 진짜 신기해. 아침에 좀 덜 졸린 것 같아. 저는 웃으며 말했죠. 그치? 좋은 음식도 시간대가 중요한 거야. 강황은 언제 먹어도 좋지만 녹차는 아침에 먹는 게 효과적이에요. 각성 효과 때문이죠. 밤에 먹으면 잠이 안 올 수도 있습니다. 저는 아침에는 녹차밥, 저녁에는 강황밥을 번갈아 먹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하니 하루 컨디션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녹차밥으로 몸을 깨우고 하루를 활기차게 보내고 저녁에 강황밥으로 염증을 잡는 거죠. 한국식 기능성 밥의 완성이었어요. 밥 한 그릇이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게 아니라 하루를 설계하는 도구가 됐습니다. 아침 식탁에 앉아 녹차밥을 뜨는 순간 저는 오늘도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녹차밥과 강황밥을 번갈아 먹으며 한 가지 고민이 생겼습니다. 밥의 식감이 좀 아쉬웠거든요. 가루로만 섞으니까 씹는 재미가 없었죠. 뭔가 씹히는 게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텃밭에서 당근을 수확했습니다. 주황빛이 선명한 당근이었죠. 손질하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걸 밥에 넣으면 어떨까? 당근은 단맛이 있으니 밥이 더 맛있어지지 않을까? 망설여졌어요. 당근은 당분이 있잖아요. 혈당이 올라가지 않을까 걱정됐죠. 하지만 공부한 내용을 떠올렸습니다. 당근의 당지수는 생각보다 낮아요. 게다가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만들죠. 당근을 깨끗이 씻어 잘게 썰었습니다. 쌀을 씻고 당근을 위에 얹었어요. 강황 가루도 조금 뿌렸죠. 밥솥 버튼을 눌렀습니다. 밥이 익는 동안 당근 향이 집 안가득 퍼졌어요. 밥이 완성됐을 때 놀라웠습니다. 노란 밥 사이로 주황색 당근이 박혀 있었거든요. 시각적으로 화려했죠. 밥을 퍼서 한 숟가락 먹었어요. 당근이 씹혔습니다. 식감이 살아있었어요. 부드럽지만 아삭한 느낌이 남아있었죠. 씹을수록 자연스러운 단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설탕을 넣은 것처럼 달지 않았어요. 은은하고 깔끔한 단맛이었죠. 놀라운 건 양이었어요. 당근을 많이 넣지 않았거든요. 쌀 2컵에 당근 반 개 정도요. 그런데도 존재감이 확실했습니다. 한 숟가락에 하나씩은 꼭 씹혔어요. 순이가 놀러왔을 때 당근밥을 해줬습니다. 순이는 밥그릇을 보더니 눈이 반짝였어요. 야, 이거 예쁘다. 무슨 밥이야? 제가 설명해줬죠. 당근 넣은 거라고요. 순이는 한 숟가락 먹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 달다. 근데 느끼하지 않네. 이거 설탕 안 넣었지?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설탕은 한 톨도 안 넣었죠. 당근의 자연 단맛뿐이에요. 순이는 2그릇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물었죠. 혈당 괜찮아? 나 요즘 혈당 관리하거든. 저는 안심시켰어요. 당근은 혈당 부담이 적다고요. 오히려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서 몸에 좋죠. 순이는 집에 가면서 당근 몇 개를 가져갔습니다. 일주일 후 순이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영자야, 나 매일 당근밥 먹는다. 애들도 좋아해. 순이 아이들이 밥을 잘 안 먹었대요. 그런데 당근밥은 먹는데요. 색깔이 예쁘고 달아서 좋다고 했대요. 저는 기뻤습니다. 아이들도 먹을 수 있는 항암밥이구나 싶었죠. 당근밥을 먹으며 깨달았어요. 양념 없이도 밥이 맛있어질 수 있다는 걸요. 소금도 간장도 필요 없었습니다. 당근 자체의 단맛이 밥을 풍성하게 만들어줬어요. 게다가 씹는 즐거움까지 더해졌죠. 텃밭에서 당근을 캘 때마다 생각합니다.
이 작은 뿌리채소 하나가 밥상을 얼마나 풍요롭게 만드는지요. 단맛이 있지만 혈당 부담은 적고 항산화 성분까지 가득하니 완벽하지 않습니까? 당근밥을 먹으며 또 다른 고민이 생겼습니다. 밥이 좀 퍽퍽한 것 같았거든요. 물론 맛은 있었어요. 하지만 뭔가 깊은 맛이 부족한 느낌이었죠. 국물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국을 따로 끓이기엔 귀찮았어요. 저는 혼자 살거든요. 매번 국 끓이기가 번거로웠죠. 그때 버섯이 떠올랐습니다. 표고버섯, 느타리버섯, 새송이버섯. 모두 한국 밥상에 익숙한 재료들이에요. 특히 말린 표고버섯이 생각났어요. 시장에서 산지 좀 됐는데 찬장에 그대로 있었거든요. 말린 버섯은 감칠맛이 농축돼 있다고 배웠어요. 육수를 내지 않아도 버섯 자체가 국물 맛을 낸다고요. 표고버섯을 물에 불렸습니다. 30분 정도 지나니 버섯이 부풀어 올랐어요. 그 물을 버리지 않고 밥 지을 때 사용하기로 했죠. 버섯은 잘게 썰어 쌀 위에 얹었습니다. 밥솥에 버섯 불린 물을 부었어요. 평소보다 물이 약간 더 많이 들어갔죠. 버섯에서 나온 육수 때문이었습니다. 밥솥 버튼을 눌렀어요. 밥이 익는 동안 버섯 향이 진하게 퍼졌습니다. 30분 후 밥이 완성됐습니다. 뚜껑을 열었을 때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어요. 버섯 향이 코를 찔렀죠. 밥을 퍼서 그릇에 담았습니다.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어요. 깊은 맛이 느껴졌습니다. 국물을 따로 끓이지 않았는데도 감칠맛이 났어요. 버섯에서 우러난 맛이 쌀 한 알 한 알에 배어 있었죠. 씹을수록 고소하고 구수한 맛이 입안을 채웠습니다. 놀라운 건 속이 편했다는 거예요. 밥을 배불리 먹었는데도 더부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벼웠죠. 버섯의 식이섬유 때문이었어요. 소화를 도와주는 거죠. 텃밭 옆집 할머니께 버섯밥을 해드렸습니다. 할머니는 치아가 좋지 않으셔서 딱딱한 음식을 못 드셔요. 그런데 버섯밥은 부드러워서 잘 드셨죠. 할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영자야, 이거 국 없이 먹어도 맛있구나. 밥만 먹어도 배부르네. 저는 기뻤어요. 버섯밥이 육수 없는 건강밥상을 완성한 거죠. 반찬이 많지 않아도 괜찮았습니다. 밥 자체가 충분히 맛있었거든요. 새송이 버섯으로도 해봤어요. 느타리 버섯도 넣어봤죠. 버섯마다 맛이 조금씩 달랐습니다. 표고는 진하고 새송이는 쫄깃하고 느타리는 부드러웠어요. 그날 기분에 따라 버섯을 바꿔가며 밥을 지었습니다. 순이가 물었어요. 버섯밥 먹으면 왜 배는 부른데 속은 가벼워? 저는 설명해줬죠. 버섯은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수분도 많아요. 포만감은 주지만 칼로리는 낮죠. 게다가 항산화 성분까지 들어있으니 완벽한 거예요. 버섯밥을 먹으며 깨달았습니다. 국물이 꼭 따로 있어야 하는 건 아니에요. 밥 자체에 깊은 맛을 담을 수 있죠. 버섯 하나면 충분했습니다. 육수를 내지 않아도 복잡한 양념을 하지 않아도 밥은 맛있어질 수 있었어요. 이렇게 몇 달을 보냈습니다. 강황밥, 녹차밥, 당근밥, 버섯밥을 번갈아 먹으며 지냈어요. 처음엔 실험 같았죠. 과연 효과가 있을까 반신반의했습니다. 그런데 석 달쯤 지나니 몸이 달라졌어요. 아침에 일어날 때 개운했습니다. 오후에 쏟아지던 졸음도 줄었죠. 소화도 잘 됐어요. 예전엔 밥만 먹으면 속이 더부룩했는데 이제는 편했습니다. 순이도 변화를 느꼈대요. 항암 치료 부작용이 줄었다고 했죠. 의사가 놀랐대요. 혈액 수치가 좋아졌다고요. 순이가 물었습니다. 영자야, 나 진짜 밥만 바꾼 건데 이게 맞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습니다. 밥만 바꿨어요. 하지만 그게 매일 쌓인 거죠. 하루 3끼 중 한 끼만 바꿔도 일주일이면 7번, 한 달이면 30번, 석 달이면 90번입니다. 누적 효과가 달라지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비싼 보약 먹는 것보다 매일 작은 변화를 쌓는 게 훨씬 강력했습니다. 항암은 한 끼의 문제가 아니에요. 습관의 문제죠. 학교 동기 모임에서 만난 친구들이 물었어요. 영자야, 너 요즘 안색이 좋아진 것 같아. 뭐 먹어? 저는 웃으며 대답했죠. 그냥 밥. 밥만 좀 바꿔 먹어. 친구들은 믿지 않았어요. 밥만 바꿔서 뭐가 달라지겠냐고요. 하지만 저는 알아요. 부담 없는 방식이 가장 오래 간다는 걸요.
복잡하고 비싼 식단은 한 달도 못 갑니다. 단순하고 매일 할 수 있는 것만이 몸을 바꿔요. 한국인의 식문화는 이미 항암에 유리한 구조예요. 우리는 원래 밥을 주식으로 먹잖아요. 밥에 채소 반찬을 곁들이고 국을 마시고 김치를 먹죠. 이게 다 건강식이에요. 다만 우리가 놓친 건 밥 자체를 기능성으로 만드는 거였어요. 흰쌀밥만 고집하지 말고 밥에 뭔가를 더하는 거죠. 강황, 녹차, 당근, 버섯. 모두 한국 식탁에 원래 있던 재료들이에요. 새로운 걸 배우는 게 아니라 원래 우리가 먹던 것들을 조금 다르게 조합하는 겁니다. 이게 가장 지속 가능한 방법이에요. 낯설지 않으니까 부담도 없죠. 텃밭에서 채소를 수확하며 생각했어요. 식물은 매일 햇빛을 받고 자라요. 하루 이틀 햇빛 많이 받는다고 갑자기 크지 않습니다. 꾸준히 매일 빛을 받아야 자라죠. 사람 몸도 똑같아요. 하루 이틀 좋은 음식 먹는다고 건강해지지 않습니다. 매일 먹는 음식이 쌓여서 몸을 만들어요. 그래서 밥을 바꾼 거예요. 가장 자주 먹는 음식이니까요. 순이가 말했어요. 영자야, 나 이제 항암밥 없으면 허전해. 저도 그래요. 이제 흰쌀밥만 먹으면 뭔가 빠진 것 같아요. 색깔도 향도 맛도 심심하죠. 밥에 뭔가 더하는 게 당연해졌습니다. 습관이 된 거예요. 지금 이 글을 쓰는 시점에서 저는 밥을 바꾼 지 6개월이 넘었습니다. 처음엔 실험이었어요. 과연 효과가 있을까 궁금했죠. 이제는 확신합니다. 밥을 바꾸면 몸이 바뀝니다. 제가 느낀 변화를 정리해 볼게요. 첫째, 몸이 가벼워졌어요. 예전엔 오후만 되면 나른했는데 이제는 저녁까지 활기차게 움직입니다. 텃밭 일도 힘들지 않아요. 둘째, 피로가 줄었어요. 아침에 일어날 때 개운합니다. 잠을 잘 잤다는 느낌이 들어요. 예전엔 아침에 일어나도 피곤했거든요. 이제는 상쾌하게 하루를 시작해요. 셋째, 소화가 편해졌어요. 밥을 먹고 나서 속이 더부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볍죠. 버섯과 당근의 식이섬유 덕분이에요. 화장실도 규칙적으로 가게 됐습니다. 순이는 더 극적인 변화를 겪었어요. 항암 치료 부작용이 많이 줄었대요. 체력도 좋아지고 혈액 수치도 정상으로 돌아왔죠. 의사가 깜짝 놀랐대요. 뭘 먹었냐고 물으시더라. 그래서 밥 바꿨다고 했지. 순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의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계속 그렇게 먹으라고 했대요. 약보다 음식이 중요하다고 했답니다. 텃밭 옆집 할머니도 밥을 바꾸셨어요. 할머니는 관절이 안 좋으셔서 늘 아프다고 하셨거든요. 강황밥을 드시기 시작한 후로 통증이 줄었대요. 강황의 항염 효과 때문이죠. 마을 사람들에게 소문이 났어요. 영자네 집밥이 뭔가 다르다고요. 한 분 한 분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뭘 넣냐고요. 저는 숨기지 않고 다 알려드렸죠. 강황, 녹차, 당근, 버섯. 이게 전부예요. 복잡한 레시피도 없고 비싼 재료도 필요 없습니다. 시장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누구나 할 수 있죠. 한 달 후 마을 회관에서 만난 분들이 말씀하셨어요. 영자 씨 말대로 했더니 진짜 좋네요. 몸이 가벼워졌어요. 저는 기뻤습니다. 제가 경험한 변화를 다른 분들도 느끼는 거니까요. 밥을 바꾸는 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구나 싶었죠. 생각해보면 거창한 보약이 아니었어요. 특별한 치료법도 아니었죠. 그냥 매일 먹는 밥을 조금 바꾼 것뿐이에요. 하지만 그 작은 변화가 쌓여서 몸 전체를 바꿔놨습니다. 오늘 저녁 여러분은 밥에 무엇을 넣을 건가요? 그냥 흰쌀만 넣으시겠어요? 아니면 뭔가 하나 더 해보시겠어요? 강황 한 숟가락, 녹차가루 조금, 당근 반 개, 버섯 몇 개. 이 중 하나만 선택해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시작하는 겁니다. 완벽할 필요 없어요. 매일 할 필요도 없죠. 일주일에 서너 번만 해도 충분합니다. 그게 쌓이면 한 달이 되고 석 달이 되고 6개월이 돼요. 저는 이제 밥솥 뚜껑을 열 때마다 설렙니다. 오늘은 어떤 색깔의 밥이 나올까? 어떤 향이 날까? 어떤 맛이 날까? 밥 짓는 게 즐거워졌어요. 단순한 식사 준비가 아니라 제 몸을 돌보는 시간이 된 거죠. 암을 이기는 건 거창한 곳에서 시작하지 않습니다. 병원에서만 일어나는 일도 아니에요. 식탁에서 시작됩니다. 매일 앉는 그 자리, 매일 드는 그 밥그릇에서요.
밥을 바꾼 사람들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작은 습관이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드는지요. 여러분도 시작해보세요. 오늘 저녁밥부터요. 그리고 석 달 후에 제게 말해주세요. 몸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요.